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손해평가 방식 중에서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란 게 과연 어떤 건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이론서에는 과실 손해보장 방식 해가지고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온주, 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이렇게 6개가 이론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고요. 수확 개시 이후에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적가전종합 사과수라고 이론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 품목들 있죠. 사과배, 단감, 떫은감 하고 체계가 똑같습니다. 저가 전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피해를 산정하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뭡니까 피해를 산정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무화과하고 저가전종합 사과수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큰 틀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어떻게 피해를 산정하는가 이걸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배웠던 부분 한번 살짝 한번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 문제에서 딱 그냥 계산의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 농업수입 안전보장이네. 이 생산비 보장이네. 이 시설물이네. 그러면 그대로 뭐죠? 문제 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뭡니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학 감소 보장, 복숭아, 이런 것이 나왔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매실, 이번에 매실 나왔죠? 똑같아요. 뭐요? 제일 처음에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수확량. 예. 오직 수확량을 조사한다. 그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조사해가지고 평형 수확량과의 차이가 결국 뭐다? 아이고 요 마침 피해냈네. 그렇게 뭡니까? 손해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다 뭡니까? 수확량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확량을 조사하면 되겠고요. 농업수입 안전보장 방식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겠고, 그죠? 그 수확량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분이 있나 없나, 그것을 또 살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뭡니까? 우리가 피해율 산식인 기실기 산식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생산비 보장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예. 여기 보면은 4골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예, 요게 지금 뭡니까? 예, 4골자 기준 현재 예정된 생산비 중에서 얼마쯤 현재 경과됐나? 경과 비율을 따져버리면 1,000만 원이 예정 생산비인데 실질적으로 경과비율을 따져보니까 85% 정도가 경과됐어. 그러면 얼마가 투입됐어요? 850만 원. 거기에 100%다 피해났나? 아니죠. 실제 뭡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를 조사하죠. 예, 피해 면적하고 재배 면적 비율, 그게 면적 비율. 그리고 그 피해 면적에서도 또 다시 작물이 뭡니까? 10% 피해 났나, 20% 피해 났나, 30% 피해 났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실제 손실, 피해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 곱하기 피해율을 곱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다? 정확하게 실제 얼마쯤 정확하게 투입된 비용이 뭡니까 실제로 손실이 되는지 그걸 딱 알 수 있는 그 비율이 결국 뭐다 그만큼이 피해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뭡니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다 푸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실력 따지기 강의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또 뭡니까 세밀하게 알아야 될 거 그것만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염두에 두면 되고 이 큰 틀을 이해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뭡니까
이론서에 기술된 내용을 무조건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톡톡톡톡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나올 리가 만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생산비 보장 나왔다 하면 요거를 먼저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시설물이었잖아요. 시설물은 사후당시 보험가액, 그죠? 왜 보험가액 그래갖고 제가 깨진 독고치기에서 뭡니까 손해평가사의 업무부터 제가 안내드렸잖아요. 보험가액과 손해를 평가한다. 뭐 그게 손해평가사의 업무였잖아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가액인데 이것도 보면 농작물 재보험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 이제 뭡니까 제조달 가액으로 그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제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축재보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가축이랑 소가 폐사됐다 아니면은 축사가 무너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사고 났을 때 그 당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미평가니까 사고 났을 때 실제 보험가액이 얼마인가 요거를 따진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것이 몇 프로가 피해났나 해갖고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재보험의 가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사에만이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순간에 이것이 100% 피해니까 그 보험가액 이꼬르 손해액이 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구조만 알게 되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주는데 못 풀 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2차 시험에 이 과목의 계산형 문제는 다 뭐예요? 피해가 얼마인가? 그걸 구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조건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보장 방식별로 이렇게 구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제가 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란 게 이런 거네요 하고 제가 글도 올리고 했었지만 뭐죠? 그 품목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예,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여기 잘 봐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작물의 오늘 배울 그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작물의 특징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인지를 대충 파가야 피해로 산정한다. 이 제가 대충을 왜 형광펜으로 이렇게 형광 바탕으로 이렇게 칠해놨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의 품목들 쉽게 말해서 오늘 공부할 복분자나 뭐 오디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그 가격을 곱하고 거기다가 평년결실수 평년결과모지수 나누기 표준결과모지수 표준결실수를 뭡니까 곱해줘 가지고 어떻게 되죠?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결국은 뭐죠? 예, 과실 손해 보장 방식도 수확 감소 보장처럼 생산비 보장은 뭡니까 예정된 생산비를 보험 가액으로 쓰는 데 비해서 과실 손해 보장 품목은 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하고 똑같이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들어볼까요? 감귤 온주 밀가루라든지 두릅이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세요? 예,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도 평년 수확량 예정된 직전 그 보험 가입 직전 5년 동안에 얼마쯤 뭡니까 그 조사 수확량이 돼 있었고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이 얼마더라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산정해요. 똑같아요. 수확 감소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는데 왜 뭐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하지 않고 과실 손해 보장으로 할까? 그게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뭡니까 감귤 온주밀감류하고 만감류가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모호했었는데 감귤 온주밀감류가 한 2년 전에 드디어 그것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지금 현재 빠져서 이제 이론서에 새로 이제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주밀감류도 똑같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고 하면 결국은 피해도 어떻게 돼요? 수확량을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왜
수학함수 보장을 하지 않고 과실손해 보장을 방식을 채택할까? 이게 여러분들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 수학함수 보장이라는 거면 수학량을 조사하죠. 이 다른 데는 그 량이 없어요. 예, 비용과 실제 손실, 보험가액과 손해액 이래 돼 있지 무슨 량이 없죠. 오직 수학함수 보장이라든지 농업수입 안전 보장에만 수학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수학량. 이 수학량이 뭐겠어요? 예, 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수학이 얼마나 됐지? 눈으로 대충 파악해서 아이고야, 뭐 얼마나 그 수학량이 나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뭡니까? 무게를 달아갖고 아니면 과수 품목 같은 경우는 개당 100개네? 한 개당 과중이 500g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50kg이 수학이 됐네. 정확하게 뭐죠? 무게로 뭡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다 데이터를 주겠죠.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정확하게 과실손해 보장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수학이 얼마쯤 됐나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데 이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예, 평균 수확량이 다 뭡니까? 산출되어 있고 또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수학감소 보장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이 수확량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분자다 한번 보세요. 그 산딸기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무게로 환산해 갖고 아니면 그 과수 그 과수 품목인데 과수의 사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무게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입할 때 아유 500g이야. 그런데 10개가 달렸네? 그러면 얼마요? 예, 5kg이 달려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 복분자 그 산딸기처럼 생긴 걸 가지고 무게로 환산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이렇게 수확량 조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하는 품목들은 다들 모두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뭐죠? 예. 손해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과실 손해보험, 뭡니까? 이 지금 현재 농작물 재보험은, 손해보험이에요. 예, 보험 사고 났을 때, 예, 피해가 얼마인가?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수확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예, 대충 품목별로, 야, 이거는 이만큼 피해났구만 해갖고 피해율을, 뭡니까? 아유, 30% 피해났네. 40% 피해났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도록, 작물별로 특징에 따라서 그 뭡니까? 손해조사 방법이 각각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분자 달라, 무화과 달라, 어디 다르고 온주밀감류 다르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하면 수확량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 크게 그리고 과수에서도 뭡니까? 그 포복자만 종합 사가수 있죠. 예, 그거 하고 또 뭐죠? 밤참, 오대, 매호, 살류, 그 팔과수하고 그 똑같이 수확량을 조사하지만 언제 조사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씩은 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딱 3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은 어떤 품목이든지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각각 작물의 특징별로 뭡니까? 손해조사 방법이 명기가 됐으니까 대충 조사하는 건데도 야, 이 복분자는 이렇게 조사해. 예, 어디는 이렇게 조사해. 감귤 온주밀감류는 이렇게 조사해. 예, 블루베리는 이렇게 조사해. 하고 각각 명시된 대로 피해를 조사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걸 무작정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있으니 그게 뭡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덜컥 겁이 나갖고 풀지도 못해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예, 그 방법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각각의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뭐 이 시간에 한 방에다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뭡니까 실력까지 강의 가면 하나하나 그리고 큰 흐름도 설명하지만 딸랑 한 5분 정도만 딱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딱 아이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먼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초간단 암기 팁을 만들어 갖고 또 안내를 드릴 거고 오늘은 그 뭡니까 손해평가 방식 중에서 수학 감소 보장하고 농업 수입 안전 보장하고 생산비 보장 배웠고 실손 보장이라는 것도 다 배웠는데 과연 과실 손해 보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이 큰 흐름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품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분자예요. 복분자. 자 복분자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해갖고 뭡니까 책에 보면 막 약 수학 전에는 이렇게 하고 뭐 수학 개시는 이렇게 하고 그또 뭡니까 피해율 산식도 굉장히 그 고사 결과 모지수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처음에는 저 진짜 책 집어 던졌어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 아니 말도 이상해 용어도 이상하고 무슨 기준이 왜 앞에 붙고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그 뭡니까 복분자 강의하면 제가 이거 요 한 장이면 딱 끝나요. 요 하나만 딱 여러분께서 요 사진만 딱 기억하면 복분자 문제가 마법처럼 풀립니다. 산식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 문제에서 다 조건을 주니까 그거 갖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요 사진 하나 떨려놓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또 실제로 문제 또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요 사진 하나 떨려오면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예, 이것이 그림 하나 이것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뭐 미보상 뭐 결과 모지수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없앴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곱해버렸죠. 예, 빼기가 아니고 그죠. 산식보험 막 그냥 정신은 없어요. 뭐 빼기고 갈로 닫힌 상태에서 다시 빼기고 더하기고 어디가 빼주고 어디가 더하기도 그것도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 뭡니까 그 혼선에 와서 되지를 않아요. 예, 요거는 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해야 된다. 피해가 확정된 순간에는 그쵸? 예, 고사 결과 무지수에 여기다 뭡니까 수정 불량된 거 하면 아이고 피해가 확정됐죠. 여기다가 뭘 해준다?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식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큰 줄기만 알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뭡니까 이 산식을 뭡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식대로 절대로 안 푸셔도 상관없다는 거는 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똑같아 0.001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도록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그 시설장 작물 같은 경우 이론서에 나오는데 하지 말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걸로 그냥 대입해 버리면 전부 보험이든 일부 보험이든 동일하게 정확한 값으로 산출되니까 뭡니까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자물 단위 면적 보장산자물 곱하기 뭐 이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는 그렇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단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2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뭡니까 제 말씀을 잘 모를지 몰라도 2차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 같으면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복분자가 보통 11월 달에 가입해요. 그래갖고 수확전이 언제까지 하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뭡니까 보험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고가 한 100번 정도 났어요. 조사를 몇 번을 합니까? 그렇죠. 예, 딸랑 한 번 합니다. 왜? 수확 전에는 뭘 조사하죠? 예. 요 수정 불량된 게 얼마인가? 그걸 파악해갖고, 아이고, 고사 결과 모지수가 몇 개네?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산식의 의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정이 완료된 이후에 가야만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요거 수정불량 됐네 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보험사고 났어요, 아이고 이번에 냉이 피 입었어 해도 어메 얼마나 상심이 많으겠어요 하고 힘내세요 한 다음에 전화 톡 끊어버립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예, 5월 31일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이후에 보장해주는 기간은 딸랑 20일밖에 안 돼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아유, 수확 전에는 11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7개월 동안에 보험사고 아무리 많이 났다 해도 딸랑 가서 한 번밖에 조사하지 않는데 반해서 이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태풍이 왔어. 그 다음에 또 집중호우 왔어. 태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집중호우는 아니네요. 예, 우박이 내렸어. 예, 또 태풍이 왔어. 뭐 이렇게 해갖고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만약에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한꺼번에 좀 기다리세요. 또 다음에 또 태풍 온다니까 그럴 때 가서 조사할게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예, 수확 개시 이후에는, 예, 왜냐면은 수확 개시는 뭘 조사하냐면은 뭡니까? 전체 현재 계약된 그 열매수 중에서 수확 가능 열매수가 현재 몇 개인가? 이거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고 났다 하면 즉시 달려가서 수확 가능, 현재 사고일자 기준 수확 가능 열매수가 얼마인가를 파악해갖고 잔결해갖고 자녀 수확량 비율, 그거는 미리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자녀 수확량 비율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결실률, 야 현재 결실률이 몇 프로인가? 그 차이가 뭐죠? 피해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결 아마 제 강의 들어 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면은 뭡니까? 감귤, 온주밀감유, 그리고 무화과, 뭡니까? 블루베리까지도 모든 게 다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장결만 기억하면 다 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수확 개시 사고는 현재 얼마쯤 피해됐지? 피해, 실제 피해가 얼마인가? 요걸 조사해 갖고 뭡니까? 요걸 피해가 뭡니까? 요 차이를 갖고 뭐죠? 피해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났다. 그러면 즉시 달려서 결과 현재 뭐죠? 예, 수확하는 열매가 얼마인가 조사해 갖고 뭐죠? 아이고, 예, 수확 감소 환상 고사결 이번에 뭡니까? 0.2 고사 결과 모지수가 피해를 입었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한 3일 지난 다음에 또 사고 났다 그러면 또 달려갖고 야 이번 사고로는 얼마쯤 0.5 고사 결과 모지수가 또 피해됐네. 이렇게 계속 산정을 해요. 그래갖고 뭡니까? 수확 개시 이후에는 그것을 다 합산해 가지고 아이고 총 뭡니까? 얼마 1.2 고사 결과 모지수가 피해를 입었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서에 뭡니까? 간단하게 뒤에 피해율 산식 거기에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글자에 이론서 적혀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넣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조사하는지, 언제 조사하는지 그거를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갖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큰 틀을 가지고 막 그냥 산식 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마음대로 그냥 요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언제 조사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조사할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실력따지 강의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하나하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는 뭐다? 이렇게 뭡니까? 복분자의 현재 실제 수확이 가능한 거, 피해량이 얼마인가, 그를 무게로 환산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충 추정해가지고, 이거 수정분량이 이만큼 됐으니까 몇 프로가 피해됐네. 그러니까, 뭡니까, 결과모지수 중에서, 만약에, 30%가 피해났다. 그러면, 결과모지수가 5개 있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그러면 3, 5, 15 해갖고 1.5 고사, 1.5 개가 고사 결과 모지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아셨죠? 다
뭡니까? 그 과실 손해보장 방식의 품목들은 피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딱 사고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가? 요거 제가 다음에 실력타기 강의 가면 여러분 한번 들으면 아이고야 이거였구나. 이 사진만 떠올리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팍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디 같은 경우는 오디는 뭐냐면 오디가 이렇게 뽕나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요렇게 이제 결실이 돼요. 예. 이래 된 거를 뭐죠? 예. 그 1m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얼마인가? 예, 그걸로 환산을 해요. 그걸 갖고 이제 환산 결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이 환산 결실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야,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쯤, 한 주에 얼마나 달려있을까? 요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공부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이, 조사생 주수에다 왜? 1m의 결실수를 왜 곱할까? 이게 굉장히 사실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랑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벌써 틀린 게 느낄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미보상 주수, 한 주인데 주당 평형결실수잖아요. 그죠? 여기는 주당인데 여기는 왜 메타로 곱해주지? 앞뒤가 맞지 않네? 그쵸? 근데 이 주당 평형결실수라는 것도 결국 뭐죠? 이것도 결국 메타당인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뭡니까? 환산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실제 결과 주수로 또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산식을 무조건 넣고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외운다고 해갖고, 뭡니까?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예. 이 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냐? 논리적으로 틀린데, 산식이 틀린데 왜 이것을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분목별로 정해진 그 손해조사 방법에 따라서 피해를 어떻게 조사한다? 대충 조사하는 겁니다.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거 그냥, 피해가 이만큼 났네 하고 산정할 수 없으니까, 손해조사 방법에 따라서 대충 조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정확히 몇 킬로그램이 됐구나 하고 정확히 환산하는 데 반해서 과실 손해보장 방식에서는요, 예, 무게로 환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충 피해가 얼마쯤 되지? 예, 복분자 같으면 고사 결과무지수가 얼마나 되지? 예, 그리고 어디는 뭐요? 예, 1m에 달려있는 결실수가 얼마나 되지? 그거 환산 결실수죠. 요거를 산정하는 거예요. 요거만 산정하면 산식에 대입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요것도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제가 실력따지 강의 때, 활용했던 그 강의안 중에 일부예요. 요거 따로 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틀로, 예, 과실 손해보장 방식 뭐냐?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 아니고, 야, 피해가 얼마인가를, 각 품목별,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를 산정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험가액을 따져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야, 실제 손해액이 얼마야? 이거를 정확하게 피해액을 금전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오직 피해가 대충 얼마쯤 되지? 예.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율을 딱 산정을 해봐버리면, 요 피해율이 딱 나오죠? 예. 피해율이 딱 나오는 순간에 가피자 공식에 딱 대입해갖고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뭐요? 손해액. 그죠?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부담금. 그래서 결국 손자로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 전 품목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손해보험이니까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다 손해보장 방식을 제가 아까 안내를 드리면서 다 손해를 어떻게 구하지? 예, 바로 그걸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과실 손해보장도 똑같이 피해를 구해가면은 보험가액 금액을 곱해놓은 순간에 그것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품목별로 각각 다 다르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오늘은 이해만 하셔도 소득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 잘 봐보시면 이거는 수확량이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감귤, 망감류 같으면요, 예, 계산 과정을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예, 보험사고 났다 그러면은 야, 피해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뭐죠? 예, 정확하게 그 뭡니까? 수확량을 조사를 할 때, 이거 몇 개가 달려있네? 100개가 달려있네? 한 개의 감귤, 그 망감류의 무게가 700g이다 칩시다. 그럼 얼마요? 예, 70kg. 그것이 수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kg이다. 그러면 얼마요? 30kg이 피해돼 있구나.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귤 온주밀감류 같은 경우도 구태여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죠. 예, 이거 평년 수확량을 산정을 해갖고 그걸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온주밀감류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조사하기보다는 아예 요 감귤이 피해났다. 지금 이 피해가 얼마인지를 무게로 환산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이고 30% 피해났네, 50% 피해났네, 80% 피해났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뭡니까? 총 뭐 몇 프로가 피해났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뭐죠? 결국은 뭐죠? 개수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50%짜리가 10개가 피해났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몇 개가 피해난 거예요? 감귤이 5개.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피해 개수로 바꿔버립니다. 아예 그냥 무게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무게도 안 따지고 오직 개수로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 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피해를 산정한다. 이 감귤은요, 예, 온주밀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이까지도 똑같아요. 다 뭐죠? 예, 다 피해를 산정할 때 뭐 80%형 몇 개, 100%형 몇 개, 그런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피해 감귤이 몇 개인가, 그걸 산정해가지고 뭐죠? 그 피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감귤이 금년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금년에도 그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와, 이거 진짜 나오겠구나 하고 감탄을 한 문제입니다. 야, 진짜 이제 최근의 흐름에 봐서 이것이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하고 아마 여러분께서, 뭡니까, 감탄을, 할 그런 문제가 금년에도 한번 풀어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귤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따지 강의 가면 다 따로 공부해요. 오늘은 이제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란 게 뭐냐, 하여튼 수확량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쵸? 예,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큰 흐름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고를 가져야만이 문제를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걸 아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야, 뭐 보장방식 달라면 갑자기 그냥 뭐 시설 재배작물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시설물이 갑자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손해평가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지를 현재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품목별로 정해진 손해조사 방법에 따라서 피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손해조사 방법이에요. 그죠? 예.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그것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이제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손해조사 방법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까지 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는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나면.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된 품목 중에서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금년 1월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두릅 같은 거는, 요게 정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릅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 났어요 하면은 요 정화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 멀쩡하네. 아이고, 이거는 피해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은,
이거 총 피해가 몇 개 났고, 피해 나지 않은 건 몇 개다. 그럼 총 몇 개를 조사하죠? 160 갖고 조사한 거죠. 그쵸? 예, 160개 중에서 40개가 피해 났네? 그러면 25%가 피해 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거기다 미보상 비율을,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해버리면 최종 피해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거 쉬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부문별로 방법만 다를 뿐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막 블루베리는 너무 어렵대. 그런데 블루베리 한번 볼게요. 블루베리는 뭐냐면, 수확 전에는 블루베리가 이렇게 달리려면, 요 블루베리죠? 예, 달리려면, 꽃눈이 먼저 이렇게 자랐다가,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가, 요 꽃이 어떻게 되죠? 수정을 해갖고 블루베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확 전에, 예, 오늘 제일 첫 번째 복분자 같은 것도 수확 전에는 뭐요? 수정 불량 송이수를 파악했어요. 그쵸?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블루베리는, 수정 불량을 파악하는 게 꽃눈이 얼마나 피해됐나? 이거 많이 꽃눈 열 때 이제 만약에 보험사고 났어요. 그러면 가서 조사해가지고, 아이고, 실제 멀쩡한 꽃눈하고 피해난 꽃눈하고 그걸 조사하는 거야. 총 꽃눈 조사해보면 꽃눈이 만약에 10개인데 10개인데 피해난 게 3개야. 그럼 몇 프로 피해났어? 30%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막 산식보험 1- 이전 사고 비율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생각해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 10개다 칩시다. 10개. 10개인데 여기서 3개가 피해났어. 그러면 이 3개는 미리 피해난 걸 잡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핀 상태에서, 꽃이 피는 건 결국 몇 개가 피해요? 꽃눈이 10개 중에서 3개가 피해났으면 7개만 꽃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요 7개 중에서 이번에 또 피해가 난 게 만약에 3.5개다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50% 피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50%가 피해가 전체가 피해 난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은 총 여기서 원래 10개인데 3개가 피해 났잖아요. 그죠? 이 3개는 여기 미리 잡아줬으니까 이것을 차감한 나머지 7개, 10개 중에서 7개에서 몇 개가 피해났나? 요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거요. 그런 것도 막 떠올리면 산식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식만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혼돈이 오고, 감귤 다르고, 블루베리 다르고, 복분자 다르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뒤에 가서 맹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예. 그런데, 저처럼 차돌머리도 어떻게죠? 예, 이렇게 사진을 떠올려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과실 피해율 같은 경우도 요 과실 또 피해를 봅시다. 요 꽃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7개 중에서 4개가 피해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블루베리가 되는 것은 몇 개만 되죠? 3개! 3개만이 블루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가 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총 꽃눈이 10개 있었잖아요. 1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된 것은 몇 개가 됐죠? 3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에 그 7개는 여기서 과실에서 피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실 피해를 따지도 이전에 피해 난 것을 차감하고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 수확전 사고 피해율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7개는 피해가 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7개니까 1- 70% 수확전에 70%다 치면 요 때까지 총 피해된 게 70%면 1- 70%에서 곱하게 되는 거예요. 즉 30% 중에서 얼마나 피해가 됐나. 이렇게 수확 개시후 비율을 산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도 똑같은 거야. 무화과 산식도 1- 수확전 사고 비율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그걸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고 산식을 막 외우고 있으니 그게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된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한번 봐보세요.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뭡니까? 피해를 산정하니까 주로 어떻게 되죠? 수확량 조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대부분 복분자건, 감귤, 온주밀감유건, 두루비건, 블루베리건, 무화과건, 이 5개 품목은 다들 수확 개시 이후에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 사고 따로 구하고 수확 개시 후 사고 따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오디 품목만 그 뭡니까? 그 오디는 결실 그 뭡니까? 수확 완료 직전까지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수확 개시 이후에는 보장 안 해줘요. 어디는. 그러니까 그 어디 품목만 장결이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품목은 다들 뭡니까? 장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 수확량 비율, 수확기 경과비 이거 나오죠? 예, 다 똑같. 요런 용어를 수확기 경과비율은 감귤, 온주, 밀감유에서 쓰고요. 자녀 수확량 비율은 복분자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데서 써요. 예, 쓰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뭡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 난 거, 수확 개시 사고 났을 때 뭡니까? 결과지 피해율은 어디에서 쓰냐면 무화과에서 씁니다. 무화과. 예, 무화과는 또 그 결과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 결과지 피해율을 산정해 갖고 얼마치 피해 났나 따지고 감귤, 온주밀감유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험금 산정할 때 동상의 피해, 동상해가 얼마쯤 발생됐지?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보상 안 해주거든요. 그럼 태풍 불었다, 뭡니까? 우박으로 피해났다? 보상 안 해줘요. 오직 동상에만 뭡니까? 보험사고로 인정하니까 동상해로 발생한 피해가 얼마지? 요거만 따지니까 여기는 동상해 피해라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뭐죠? 과실 피해예요. 여름 뭐 결과지는 아니잖아요. 블루베리가. 그쵸? 그러니까 블루베리라는 과실이 얼마쯤 피해났나? 예,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뭐도 다 똑같이 얼마나 피해났나? 얼마나 피해났지? 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이 블루베리가, 감귤, 온주밀감유가, 무화과가 아니면 복분자가 그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피해났지? 그걸 다 구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피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수학 개시후에는 이만큼 피해났어 하고 문제에서 뭡니까? 다 조건을 주잖아요. 그걸 갖고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복분자예요. 그막 수학 개시 이렇게 구하고 아이고 블루베리래 이거 아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쵸? 그래서 큰 틀은 다 똑같아. 과실 손해보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큰 구조는 똑같아요. 왜? 손해보험이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해갖고 뭡니까? 그것을 손해로 인정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여러분 딱 하나 기억나시죠? 품목별로 각각 정해진 손해조사 방법에 의해서 피해를 구한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정확하게 무게를 얼마인가, 얼마치 피해가 얼마인가, 그 량을 정확히 환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대충 파악해서 산정한다. 바로 대충이 가장 중요해요. 왜 제가 대충이라고 하냐면 그만치 굉장히 어렵게 돼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이 결국 뭐다? 정확하게 피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충 제가 그래서 대충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공부해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쉬운 것을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소위 이제 그 저가점 종합 사과서라고 하는 사과배, 단감, 떨군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해 조사를 하는가? 이게 사실 뭡니까? 다른 부분을 다 수학감소 보장도 알고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라는 것도 알아야만이 뭡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서에 제일 먼저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제일 먼저 있어요. 왜? 왜? 사과, 배가 제일 처음에 농작물 재보험의 최초 판매 품목이거든요. 2개 품목이 시작됐는데 사과, 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죠? 제일 먼저 판매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2과목을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해가 뭐 들어오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뒤로 뺐는데, 이것은 결국 뭐다? 다음 시간에,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뭡니까? 그거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데, 그래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뭡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